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고 해도 안 해도 돼요. 안 잘립니까? 안 잘립니다. 일단은 반대하죠. 우리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왜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만나요. 뭐 식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창업자하고 실무자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아무리 누가 시켜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은 안 해도 되는 문화적인 충격인 게 월간 간담회 같은 거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더니 나는 실패했다. 나의 책임이다. 미안하다. 라고 사고를 했습니다. 커리어상 잘릴 수도 있고 지금은 최고급 임원이 돼버렸어요. 승진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때 너무 긴 시간 동안 저희 촬영만 한 3-4번을 하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네네. 덕분에 좋은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덕분에 또 책을 쓰게 돼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 중심주의라는 책이 나왔고요. 대표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게임 이야기,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좀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책 읽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다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라이엇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커진 회사잖아요. 네. 그 비결이 담겨져 있길래 오늘은 이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읽어봤을 때 꼭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라이엇 문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쇼앤텔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페일 앤 텔이라고 있더라고요. 요게 다른 회사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문화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떤 문화인지 좀 여쭤볼게요. 그 쇼앤텔이라는 것은 월간 간담회 같은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뭐 새로운 챔피언들이 나왔다 하면은 직원들한테 먼저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자리였기도 하고 주요 상황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였었는데 요거를 받으면서 제가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게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본사에 출장을 갔을 때 쇼앤텔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있었는데 막 그가 가끔씩 쇼앤텔을 오프닝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이크를 잡으시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이제 소리 지르면서 우리 라이엇 게임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면은 직원들이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플레이어! 하고 소리 지르 깜짝 놀랐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질문하세요. 우리들의 상사는 누구입니까? 하고 소리 지르면 여기 있는 라이어터들이 플레이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죠. 사실 한국 문화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 쇼미더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상사는 저까지 포함해서 다 플레이어들이고 나를 채용한 사람과 나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플레이어들입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멘트만이 아니라 항상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일 앤 텔이라는 게 쇼 앤 텔이라는 거의 한 코너였습니다. 이 마크 앤 브랜던이 믿었던 게 뭐냐 하면은 라이엇은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패는 선물이고 네. 우리는 배워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개선해가지고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근데 리더들이 안 보여주면 회사가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톰 캐드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리그 오브 레전드 디자이너세요. 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에서 제일 높은 분이었죠. 이제 한국에서 기획자라고 하죠. 거의 천재적인 분이었어요. MIT를 나오시고 매우 프라이드 넘치고 약간 저 괴짜 천재? 저거 비슷한 규모 코드가 있는데 약간 아재 개그. 네. 그래가지고 제 옆자리에 한때 앉았었는데 되게 그분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페일 앤 텔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더니 도미니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드였어요. 그 아시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한 45분, 1시간 정도 하는 게임 아닙니까? 그쵸. 근데 많은 플레이어들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를 한 15분, 2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톰 캐드웰이 이거를 주도를 잡아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했고 일정도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메인 게임도 바쁜데 여기다가 엄청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이거를 자신 있게 본인이 이걸 리딩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이 안 됐어요. 나중에 하기로는. 실패한 거죠. 원래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게임이 길다 보니까 좀 짧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쵸.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드를 만들어주자. 그렇죠. 이게 원래 메인 모드보다 더 많이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네. 사람들의 좀 니즈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주실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냐라고 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하는 거군요. 너무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돈이란 돈도 쓰고 리소스 다 들어가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개발도 좀 지연되고 이제 미안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쵸.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디자인에 잘못한 거라고 디자인을 왜 잘못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끝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 failed. 나는 실패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책임을 돌리지 않고 손가락질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책임이다. 미안하다라고 여기서 사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적인 충격인 게 저는 뭐 사실 외국 기업에서 다녀보고 한국 회사 다녀봤지만 이런 자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커리어상 네. 이게 뭐 잘릴 수도 있고 톰 크레드웰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뭐 발로란트도 디자인하고 TFT도 디자인해가지고 지금은 Chief Design Officer, C 레벨의 모든 게임의 총괄 디자이너가 됐고 R&D죠. 그러니까 모든 차기작들, 모든 거기 부서도 총괄하는 거의 최고급 임원이 돼버렸어요. 승진한 거죠. 그 회사에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난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석을 하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난 이런 걸 배웠어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다음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다시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이거를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겼냐 하면은 레트로라는 게 있어요. 하고 나서 뒤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했는지 뭐가 안 됐는지 다 같이 모여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문서화하고 나서 또 개선을 하는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몸에 배인 거죠.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리더들이 자기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은 구조를 떠나서 어떻게 문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웠었고요. 또 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크에 대해서 제가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마크는 진짜 파이팅이 넘치고 커리스마가 넘치는 너무 좋은 리더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세요. 트위터도 많이 하고 인스타도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이분이 실수한 게 몇 번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e스포츠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라이엇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트윗을 날렸어요. 근데 뼈대 있는 얘기였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약간 진실에다 약간 MSG를 섞어가지고 약간 트위스트해서 한 거였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회사에서 화가 났는데 개인적으로 마크하고 이분하고 또 친했어요. 그러니까 마크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니 직접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라이어터들이 다 이제 약간 좀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마크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감정이 올라오면은 한 박자 쉬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트윗을 날린 겁니다. 이 라이엇을 약간 좀 디펜스하는 면도 있었지만은 그거 플러스 이분을 공격하는 멘트를 날렸어요. 당신도 이러지 않았냐라는 멘트를 날려가지고 이게 이제 감정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또 마크와 이분이 엄청 팔로워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커뮤니티에서 엄청 이슈화가 된 거예요. CC가 되고 뭐 기사화도 되고 난리 난 거예요. 마치 저커버그랑 머스크가 막 싸우는 그쵸, 것처럼. 맞아요. 아시다시피 라이엇이 되게 젠틀합니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공개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마크도 이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놀란 것은 많은 라이터들이 직접 마크한테 피드백을 줬다는 거죠. 브랜든이나 저희 이제 시니어 리더들도 피드백을 줬지만 지금 말단 사원들도 다 피드백을 준 거거든요. 공식적인 자리하고 비공식 자리에서 이게 라이엇에 대한 놀라운 문화가 사실 미국계 회사건 한국계 회사건 감히 창업자 CEO한테 피드백 주기 되게 힘들거든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마크가 이거에 대해서 잘 변명을 하지 않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요번에는 본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트윗을 날린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팀하고 앉아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딱 리뷰를 하고 한 박자 쉬고 나서 공식적으로 여러 군데 사과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라이어터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커뮤니케이션 팀이랑 이야기를 해서 대외 메시지를 날린 게 아니라 사과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요? 네, 사과하기 위해서. 내가 파운더로서 리더로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리더로서 더 이상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공식적으로 플레이어들한테도 사과를 했고요. 또 그 e스포츠에 있는 분한테도 사과를 했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어떤 시사점이 있냐 하면은 일단은 라이어터들도 우리 창업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배우게 되죠. 저희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합니다. 조직에서는 리더들과 창업자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실수를 할 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여기서 배우고 다시 계속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몸소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슈퍼셀이었던 것 같은데 게임이 실패하고 나면은 뭐 파티를 연다 뭐 이런 것도 좀 기사도 보고 했었는데 하나의 그냥 이벤트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로 회사 안에 대표부터 녹아 있다는 거잖아요. 실수를 다들 인정해 줄 수 있고 실수를 하면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이게 그 문화 안에 진짜 녹아 있군요. 그렇죠. 실수를 두려워할 때도 있고 실수했을 때 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실수를 해도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거에 대해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라이엇 10년 다니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진짜 뻘짓 많이 했어요. 10년을 다닐 수 있었던 게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겸손한 자세를 하고 일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심리적 안전감이 회사의 퍼포먼스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그거의 진짜 대표적인 사례네요. 맞습니다. 예. 그냥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표든 누구든 내가 피드백을 주는 것도 그 심리적 안전감이 있으니까 내가 피드백을 줄 수 네. 있고 그게 서로 평등하게 오갈 수 있다는 그거가 대단한 거네요. 저희가 실수를 하고 여기서 배워간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올바른 피드백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않은 피드백을 줄 때도 있어가지고 그게 살짝 문제 됐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교육도 있었습니다. 이 피드백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고 또 진짜 이 사람의 발전과 좋은 마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육도 있어가지고 이런 문화도 형성이 되고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모든 게 잘 정착이 돼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실수를 하고 또 실수해서 또 좋은 제도가 나오고 좋은 컬처가 나와가지고 또 바꾸고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수에서 개선점을 찾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실수가 있었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수정을 네. 해 나가시면서 피드백을 주다 보면 사람 상처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몇 번 겪었을 거고 맞아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뭐 교육도 하고 이야기도 네, 맞추고 하면서 점점 더 좋아졌군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피드백을 주면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피드백을 주는데 미흡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본 적이 없고. 아니면 피드백처럼 하면서 공격을 그냥 날리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게 사람한테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 신뢰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다 바꾸고 변하고 하는 것은 또 라이엇 컬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스타트업 규모에서는 바텀업 문화, 그다음에 평등한 문화 이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라이엇은 지금 그 정도 스타트업의 규모는 아니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직원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또 조직도 넓게 퍼져 있을 텐데 맞아요. 지금 이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회사를 보면은 일단은 구조가 있고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컬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이엇을 보면은 프로세스 시스템하고 구조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창의성에 대해서 좀 지장이 있는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을 뽑았으면 이 사람들을 믿고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되는 어떤 중견 스타트업이었고 지금 5,000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시스템 도입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약간 구조를 가져가긴 했었어요. 인사 구조라든지 프로세스 시스템도 약간 도입을 하고 뭐 재무적인 거, 법무적인 거. 왜냐하면 회사도 보호해야 되지만 직원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기본적인 갖춰갖고 그러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춰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컬처는 아직까지도 되게 수평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직급이 높아도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고 해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돼요. 안 잘립니까? 안 잘립니다. 그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좀 놀랍긴 하지만 그게 라이엇 컬처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1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년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년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 게 8년째부터 10주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하면은 다 싫어했어요. 이런 걸 설득해 나가기 때문에 진짜 1대1을 만나 설득하고 위에서 찍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동이죠. 두바이에 사무실을 두고 그쪽에도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출시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개발팀하고 플랫폼 팀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거기 도대체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걸 해야 되는 마음도 있었고 뭐 얘기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CEO한테 온 거건 니콜라가 직접 우리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있고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우리는 게임도 런치하고 빌드를 만들고 서버도 런칭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3년 갔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안 해. 못해. 아예 그냥 니콜로 피한 사람들도 있었고 제 입장에서 매우 놀랐죠. CEO가 얘기했는데 3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개발팀이 인프라팀, 플랫폼 팀은.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맞고 틀리고 떠나서 되게 수평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평적이지 않으면은 위에서 얘기하면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이거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밀리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CEO도 그거에 대해서 야 그럼 너 평가에 반영이 돼 이런 거를 할 수 없고 본인도 이게 어느 정도 레이셔널이 맞다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득을 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도 있고 오피스도 많고 인사제도도 복잡하고 그렇긴 한데 좀 문화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내가 아무리 직급이 낮다고 해도 내 영역에서는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누가 시켜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은 안 해도 되는 문화. 매우 수평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데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다. 그렇죠. 최고 전문가죠. 책 보면서도 중간중간 느꼈던 게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고 나서부터는 속도나 이런 면 때문에 위에서 추진해서 했던 것도 있다 이렇게 써 그쵸. 있었는데 그 뒤에 항상 무슨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냐면요. 하지만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걸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항상 뒤에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요. 네네. 예를 들어 한 명 한 명 설득한다고 하시면은 그쪽 개발팀 모아놓고서 PT를 하십니까? 호통을 치십니까? 아니면 뭐 밥을 사주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합니다. 아, 그걸 다 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주년 행사를 2년 전에 준비한 거고 또 아케인 런치도 사실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있어서 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KDA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KDA도 뮤직팀에서 이걸 하자고 제안했는데 마케팅 팀도 설득해야 되고 개발팀도 설득해야 되고 e스포츠 팀도 설득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거를 밀어붙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주년 행사면은 저하고 니콜로 CEO지 그리고 마크 이제 파운더잖아요. 저희 셋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파운더는 심지어 그 10주년 행사에 PM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핵심 인물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일단 개발팀을 설득해야 되니까 뭐 발로란트 개발자, LOL, 뭐 룬테라 다 만나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안 하거든요. 일단은 반대하죠. 우리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왜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만나요. 뭐 식사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만나요. 프로듀서가 있으면 기획, 엔지니어도 직접 만나고 또 그룹으로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마케팅에서는 실무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반 이상의 리스닝을 합니다. 이게 왜 반대하는데 우리 이제 철학은 같잖아. 근데 나는 플레이어 포커스가 이거라고 생각해. 이런 계속 토론을 하는 거죠. 네. 어쩔 때는 분위기가 참 안 좋아요. 목소리도 올리기도 해요. 예. 심지어 창업자하고도 실무자하고도 약간 좀 싸우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나. 네. 그리고 저도 가가지고 막 설득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런 카드를 냈다가 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진짜 가끔씩이에요. 이 게임할 때 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몇 번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쓸 때가 있어요. 무조건 해야 돼. 할 수 없시다. 이해해. 그렇지만 이거는 회사의 방침이고 근데 그럴 때는 거의 없는데 한국하고 참 다른 게 보면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시키면 대부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서 욕을 하더라도 네. 앞에서는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굳이 이렇게 막 설득을 이렇게 1대1로 뭐 리더들 다 만나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지시해가지고 이게 지시가 밑으로 쭉 내려가고 하는 게 있고 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일단 직원들까지 그것도 놀라운 것 같고 또 세 번째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 이 리더들이 진짜 발로 뛴다. 지시만이 아니라 마크가 PM 역할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국 분들은 약간 좀 팀워크가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약간 희생하는 게 있잖아요. 좀 위아래가 있고 미국 분들의 전반적인 컬처는 약간 더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납득을 해야 되고 나와 왜 조직에 이게 좋은 건지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를 같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라이엇 문화가 남들을 배려하고 리더들의 역할은 지시만 아니라 리스닝 하는 거고 또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좋은 솔루션을 가져가고 토론을 통해서 베스트 솔루션을 가져간다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이엇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리더 쪽에서는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미 있었고 한 2년 전부터 네. 설득의 과정까지도 이 타임라인의 시간으로 잡아서 미리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계획을 한 거죠. 그만큼 비전이 있는 거고 그만큼 또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아는 거죠.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마크 앤 브랜든 같은 분들은 벌써 2년 후 3년 후의 계획이 명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스텝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대단하다고 느껴요. 2년 전부터 생각을 했고
그 다음 것은 무엇일까 벌써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케인을 런칭을 하면서 그게 그 다음 넥스트가 된 거고 또 10주년 행사가 끝나자마자 또 아케인 출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조직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몇 년씩 생각을 하는 거죠. 비전이 있고 같이 따라오는 실질적인 전략과 택틱들이 따라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결국은 되게 좋은 쪽으로 풀린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되게 좋은 이야기들만 담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네. 사실 아까 페일앤텍 이런 것처럼 실패한 이야기도 다 담겨져 있었고 되게 신기했던 게 지사와 본사 간에 어느 정도의 이 파워 게임이 있었다는 걸 또 써주셨어요. 네. 이제 조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긴 했어요. 좋은 얘기만 해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비하인드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뭐 다 조직 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한 2명만 모여도 파워 게임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의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또 지사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본사와 지사는 구조적으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개개인들끼리 친할 수는 있지만은 네. 팀과 팀, 지사와 본사 간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친하니까 아름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오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과 방향이 명확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너무 예의가 맑아가지고 네. 본사에서 오면은 접대를 하려고 해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사나 지사나 우리는 동등하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은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보이면 안 되고 네. 이분들도 그게 익숙해야 되고 우리의 역할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본사에서 오면은 미국 사람들 오잖아요. 네. 좋은 식당 잡으려고 투어를 시켜주고 네. 같이 술 먹으러 나가요. 다 하지 마. 네. 약간 그래도 멀리서 오시는데 밥은 먹을 수 있죠. 그냥 같이 동등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미팅을 하는 거지. 이런 걸 분위기를 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안 좋은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 사람들을 위고 우리 자신을 낮추거든요. 한국 사람들 예의를 받다 보니까 그쵸. 우리가 할 얘기도 하고 우리 싸울 거는 싸우고 그렇지만은 외션이 명확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 물어보지를 마. 구조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또 제가 안 좋은 사례들이 보면은 특히 가끔씩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이걸 악용할 때도 있었어요.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없이 이분들이 오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이꼴이고 한국말로 해도 돼. 통역을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했을 수도 있던 일들이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empower를 가지고 많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사지만 우리가 결정해서 행동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네네. 우리가 결과 보여줄게. 네네. 이 관계로 간 거군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 얘기도 듣고 네.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게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지혜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한국 대표로서 역할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전문가야. 실적으로만 보여주면 되잖아. 이게 하나 있었고 완전 협업을 해가지고 본사에 한 어떻게 보면 팀처럼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둘 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떻게 중간에 가야 되는 게 보면은 너무 독립적으로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사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 사람이에요. 나도 여기 개입하고 싶고 남들이 벽을 치면은 되게 기분이 상하고 이 쌓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 계속 끌어안아야 되는데 또 두 번째 후자로 가면 너무 끌어안고 하다 보면 지시를 하게 되고 본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보고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잘 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없고 지혜롭게 잘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지사의 역할이고 또 분위기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 아까 이제 문화 말씀해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있고 구조가 있고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라이엇 자체가 어느 정도 자율성과 책임을 나눠주되 대신에 큰 방향은 잡고 가는 네. 그런 걸로 좀 많이 보였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 방향이 정리를 해주신 게 효율 중시 대 효과 중시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기업 초기에는 효과 중심으로 가고 중반 이후부터는 효율 중심으로 가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었다. 맞습니다. 오,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규제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회사였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또 에러가 뭐가 생기냐면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복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싸울 때도 있고 되게 비효율적이고 좀 회사에 안 좋은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다 만드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시를 하지 말고 규제 없이 그냥 프레임워크를 줘서 프레임 바운더리 안에서 또 자율성 있게 임파워먼트를 주는 게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네. 뭐 센트럴, 로컬 이런 것도 만드셨고 효율하고 효과
이런 것도 만드셨습니다. 라이엇이 2012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도 너무너무 성장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타 지역에도 성장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 수보다 서버가 부족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 당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프라 팀이 다 미국 본사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데에 이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AWS도 없었으니까 서버를 구매해가지고 보내서 설치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니콜로가 이랬었던 거죠. 우리는 플레이어 중심의 게임 회사입니다. 한국, 유럽, 중국, 남미 다 플레이어들이 서버 문제 때문에 게임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플레이어 중심의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회사라면은 북미에 있건 다른 지역에 있건 다 동등한 플레이어입니다. 우리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 팀이나 다른 팀에서 우리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이걸 다 설치하라는 거야. 그리고 재무팀에서는 이게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다 했다가 나중에 플레이어 빠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책임질 그렇죠. 거야? 책임질 거야. 이런 거였죠.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니콜라 프레임워크를 가는 거죠. 초반에는 성장기 때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이 있어도 효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를 얘기하자면은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별로 서버를 하고 아시아 서버 뭐 이런 건 없었으니까 거기다 다 증설을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 더 뽑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사의 권한을 줘야 돼. 북미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면 지사에서도 인프라 팀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 엄청 반대가 많았죠. 그럼 사람이라는 게 내 영역이 남한테 준다는 게 되게 불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본사와 지사가 또 갈등이 생겨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구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 그럼 당신이 미국에 있는데 코리아에 빨리 가가지고 내일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래서 사실 기분 나쁘지만 거기에 effectiveness니까 가서 한 거죠. 재무팀한테는 우리가 서버가 이만큼 필요해. 재무팀에서 우리가 계속 잘못하면 어떡해. 그래도 당장 플레이어가 필요하니까 합시다. 그래서 엄청 많이 서버도 구매했고요. 또 사람도 많이 뽑았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effectiveness 했어요. 근데 이 efficiency는 언제 오느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정착한 다음에 efficiency를 가져가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롤이 성공을 하고 항상 성장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이제 efficiency를 약간 변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각 지사마다 모든 팀이 있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조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에서 이 한국 팀이 다른 아시아 조직을 좀 도운다든지 아니면 본사에서도 여러 일을 뭐 본사 일만이 아니라 글로벌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매트릭스 조직들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계속 원하는 만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직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레이셔널과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이런 대화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에펙티브하고 어떤 게 에피션트하냐 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스타트업 취재를 해보고 하면은 대표님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게 30명 정도 넘어갈 때부터는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 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쭉 봐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거쳐오신 궤적을 생각을 하시면서 요런 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저의 경영 철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을 관리하려고 해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되게 힘듭니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라이엇 게임즈는 어떻게 했냐면은 플레이어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플레이어 포커스를 이해하고 원래 이런 마음이 있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채용을 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경력이 훌륭해도 그렇지 않으면은 뽑질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게이머를 많이 뽑았거든요. 요새는 그렇지는 않아요. 게이머는 아니지만 진정하게 고객 중심에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뽑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플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벌써 와닿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면은 앞에서는 끄떡끄떡거리지만은 회사가 안 움직이긴 합니다. 이런 조직이 커져 이제 5,000명이었죠. 저도 2,000명까지 이제 관리해봤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컬처로만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컬처에 맞는 사람들을 몇 달 동안 인터뷰를 하고 골라내고 아닌 사람들은 아쉽게도 지금 잘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채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조직 문화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해보지만 네. 항상 끝에 가면은 결국은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잘 모여야 된다라는 결론이 항상 나오는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아요. 오늘도 10몇 년 동안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서 네. 결국 끝에 얻으신 결론이 그거잖아요. 시작이 첫 단추가 시작이에요. 잘못 풀리면 네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이 책에 있어서는 좀 애정이 가는 게 저희 이제 이재원 기자랑 저랑 저번에 많이 여쭤보고 그 내용들도 꽤 많이 담겨 있고 이 책과 제가 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예,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기서 조직 문화라던가 아니면 게임의 성공 비결이라던가 그 과정 속에서의 에피소드들도 또 재밌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그 다음 이야기들 또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가지고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티타임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소재를 가지고 책을 쓸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페이커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 감사하게도 페이커께서 추천사도 써주셨습니다. 그래요. 전영준 캐스터도 해주셨고 또 아프리카 TV의 의장님도 해주셨고 한국 지사장도 이렇게 추천 써주셔가지고 참 의미 있는 책을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또 행보에 있어서도 귀중한 경험 쌓으신 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저희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